비율 하나에 대해서 가설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설에서 이 무작위 분포 그런 것이 이제 정기 분포일 때, 즉 정기 분포를 근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럴 때 1점씩 다루는데요. 이때 그 검증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표본 통계량이 이 연관을 설정한 모습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값을 어떻게 해요? 이 통계량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한 정도 그런 거 나눠준 이걸 계산합니다. 이렇게 표준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식인 거죠. 자신의 표본 통계량과 모습값과의 연관설에서 설정한 값의 차이 그걸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표준 정기 분포에서 이 G값을 정의부 근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은 표본에서 계산한 거. 그다음에 여기 나무 빼주는 거. 이건 연가설의 모습값이에요. 연가설을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준 오차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값인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비율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을 할 때는 연가설은 항상 P는 어떤 특정한 P제로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이다. 그럼 이게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식의 값을 쓰는 거예요. 특정 비율, 수치값의 수치값, 수치값.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이제 이 스탠더드 에러인데 표준 오차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공식입니다. 자, 뭐라고요? 표본에서 계산한 비율. 그 다음에 여기는 연가에서 설정한 요 P0값. 실제 이 값을 뭘로 나눈다고요? 이 표준 오차로 나누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표준 오차 뭘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할 때 기억나죠? 루트 n분의 p 1-p.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비율을 알 때 하는 거죠. 우리 집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가설 검증이라는 게 연가설 참일 때 기대되는 분포거든요. 이게. 그래서 연가설 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p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연가설 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p 대신에 뭘 써요? p 제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다시 쓰게 되면 표준오차 계산하는 것은 p 대신에 뭘 쓴다고요? 연가에서 설정한 p 제로. 자, 정리하면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뭘 썼어요? 이거를 p 햇을 썼었죠. p 햇. 그죠? 요거 썼었어요. 가설 검증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설 검증에서는 요 P의 대신에 P 쓰면 안 돼요. P0 1 P0 요거를 N으로 나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일 때는 P 쓰고 가설 검증일 때는 P0를 쓰는 거를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비율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정규 근사, 정규 분포 근사 이론을 써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가설 P는 P0야. 그럴 때 이 검증 통계량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표본에서 계산한 비율이 연가에서 주장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거를 뭐랑 비교한다고요? 그거를 표준 오차랑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는 통계량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 프락션 정도라고 그랬죠. 표준 편차 이렇게 요걸 계산한 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 반드시 이제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내 구간의 경우는 NPS를 계산해서 이것이 10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PS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P0 이거 계산해봤죠. 이것이 10보다 커야 되고 또 이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되는 것이지. 요거 체크 안 하면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틀리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 공식 적용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는데 무작위로 340명을 추출했어요. 중학생. 그래서 N은 340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는 거하고 자율주행차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자기가 운전하면 이제 자기가 스릴감 느끼고 그런 거죠. 그렇게. 근데
59%는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41% 자율주행 선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선호하는 비율이 50% 넘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P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P에서 여기서 자율주행차 선호하는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 비율이 얼마예요? 0.59죠, 그죠? 그래서 다시 검증해봐요. 자, 그럼 50 넘는다. 그러니까 비율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뭐죠? 가설을 설정해야 되냐면 항상 이 대안가설부터 하세요. 자, 대안가설은 뭐다? 대안가설은 요 A가 올터너티브예요. 대안가설. P가 0.5보다 크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이 모비율에 대한 주장이에요. 모비율. 그렇기 때문에 P를 써야 돼요. 요거 대신에 P햇은 0.5보다 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왜? 표본 비율은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0.5보다 크다. 그건 뭐 당연하게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비율. 항상 모비율, 모평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연가설. 그거는 뭐냐? P는 0.5인 거죠. 근데 지금 P햇이 얼마로 나왔어요? P햇이 0.59가 나왔죠. 그죠? 0.59. 그래서 9%가 지금 좀 크게 나온 것이죠. 이 9%에 크게 나온 거는 깜짝 놀랄 만에 크게 나온 것인지 어디요? 이 표본 크기에 비해서 아니면 그냥 우연인 것인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서 지금 연가설을 설정한 비율 P0가 0.5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것이고 N은 340, 그 표본 크기죠. 그럼 중심과 적응 여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 P0로 계산해 봐야죠. 그건 얼마예요? 340 곱하기 얼마예요? 0.59죠. 그 계산해 보면 뭐예요? 뭐 170 얼마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10보다 크죠. 그 다음에 N 1 P0. 요거는 이제 뭐 나머지죠. 그러니까 340 곱하기 0.41이죠. 요것도 뭐 120 얼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보다 크죠. 이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분포 이용한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거죠. PS는 0.5고요. 자, 이 표준화된 검정 통계량 공식 요 잊지 마세요. 표본 통계량에서 연가설 모습값을 빼요. PS이 얼마입니까? 0.5. 그다음 연가설을 설정한 거 0.5죠? 0.5. 그 다음에 표준 오차 공식 위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340분의 0.50, 0.50 계산해서 3.310 얻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P 제로 근방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다니까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값이 있으면 이쪽에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겠어요. 오른쪽 꼬리 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분포표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키에 있는 거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 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서 매우 작잖아요. 그래서 0.00045. 그러니까 이 중학생은 자기 운전하는 자동차 선호하는 비율이 50% 넘는다. 뭐 그런 강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자, 여기 0.0004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테키는 락5 그 책에 있죠. 락5 여기 보면 스테키 있었죠. 여기 전기분포에서 여기 얼마를 했어요 아까? 여기서 3.319죠. 3.319 오른쪽 꼬리에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요? 3.319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319 0.00045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계산기도 있어요. 이건 이제 RA한 계산기인데 예제 부분 보면 거기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 P 놈이죠. 전기분포 확률 계산한 거. 그리고 3.319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이런 거에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실행하면은 0.0999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표준전기분포는 어떻습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3.319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확률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이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 요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1에서. 그래서 그 계산을 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1에서 빼주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0.0045 맞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위바위보 게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119명이 이제 참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N은 119구나. 그 다음에 바이는 66, 보는 39, 가이는 14번 냈어요. 이 선수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거라면 이 바이를 선택한 비율 그것이 얼마입니까? 요 P햇은 119분의 66이죠. 66. 여기 바이를 선택한 비율이에요. 그럼 이것이 3분의 1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P를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뭔지. P는 이거 뭐 비율이에요? 뭐 비율. 그래서 처음에 바이를 선택한 비율이라고 하죠. 이거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연관성에 대한 개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3분의 1이 아니다. 이거 검증해봐라는 거죠. 그럼 연관성 당연히 뭐예요? P는 3분의 1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본 비율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비율이니까 0.55입니다. 표준화된 검증 통계량은 표본 통계량에서 연관성 모습값 빼서 나눠주는 거죠. 이 pH이 얼마라고요? 0.5. P제로는 연관 설정한 값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오차는 연관 설정한 3분의 1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5.13을 얻은 거죠. 자, 표준전기분포 사용하려면 조건 체크해봐야 돼요. 자, MP0 얼마입니까? MP0 우리가 이 N은 119죠. 119. 바이오를 선택한 사람 비율은 119분의 66이죠. 그러니까 나눠지니까 66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10보다 크죠. 또 바이오를 내지 않은 사람 비율 나머지죠. 당연히 10 커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크니까 표준전기를 사용 이용해서 이 피 갖고 해도 괜찮은 거죠. 자, 검증 통계량 5.13. 5.13은 우리가 해보면 어디 갔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얼마라고요? 여기가 5.513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엄청나게 작죠. 그죠? 엄청나게 작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거의 0이죠. 거의 0.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 여기 있으니까 이거 거의 달라붙어서 면적이 거의 없죠. 이렇게 0. 그래서 거의 0이죠. 또 다른 방법은 위에서처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저기서 P 농 얼마라고요? 5.13이죠. 콤마 0, 콤마 1이죠. 그죠? 1. 그리고 이건 오른쪽 꼴이니까 1에서 항상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해 보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P값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먼 꼴이 있어서 거의 0이란 말이에요. 양측 검증이니까 2배 해야 되겠죠. 그래도 거의 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한다. P값이 아주 작으니까.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 하잖아요. 선수들은 처음에 무작위로 한 3분의 1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 바위를 선택을 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제 초능력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서양의 카드, 이 네 종류의 무늬가 있죠.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클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13장씩 있는 거죠. 그래서 52장이 있는데 무작위로 카드를 하나 뽑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무늬가 뭔지 이 넷 중에 하나를 맞히는 초능력이 있다는 거죠. 투시력이 있다는 거죠.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에 없으면 무작위로다가 그냥 뭐 뭔지 맞춘다. 그러면은 네 종류니까 0.25,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4분의 1. 그래서 연가설은 P는 0.25다. 이거는 이제 뭐 천운이 없다는 거죠. 대한가설은 뭐겠습니까? 0.2보다는 크다는 거죠. 가설 잘 설정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 두 가지 경우에 검증을 해보고 표본 크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자, 100번 중에서 29번 맞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00번 중에 29. 그러면 0.29죠. 그 다음에 1000번 중에서 290번. 1000번 중에서 290번. 이건 뭐예요? 이것도 0.29죠. 그러면 0.29 똑같이 29% 맞췄는데 요거 검증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0.25번 맞춘다. 그러면 100번 하면은 우리 몇 번 맞춥니까? 기대하는 건 25번 맞추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29번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더 맞춘 거죠. 25번 중에. 그러나 290번인 경우, 1000번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 1000번일 때는 0.25에다가 1000을 곱하잖아요. 1000을 곱하면 250번인 거죠. 250번. 그런데 290번을 맞췄으니까 지금 40번을 더 맞춘 것이죠. 40번. 그래서 그냥 25번 맞출 수 있는 거에서 4번을 더 맞춘 거랑 250번을 기대하는 것 중에 40번 더 맞추는 거. 비율로 보면은 이제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설 검증 결과는 어떠냐 이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자, 표본 통계량 PS는 똑같이 0.29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증 통계량은 여기서 0.29에서 0.6 빼주는 여기는 0.04입니까? 요거를 밑에 있는 공식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0.924가 나와요. 그다음 오른쪽 꼬리 검증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크다니까. 그 다음에 0.924의 오른쪽 꼬리 면적 위에처럼 구해보면 됩니다. 0.178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가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천원력이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 1000번, B번은 지금 1000번 한 거예요. 똑같이 비율이 0.2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자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모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100이었는데 여기 이제 10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준 오차가 아까보다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계산해 보면 2.91이 나와. 이거보다 큰 값이 나와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 검증이니까 2.9에 찾아보면 0.0017이 나와요. 그래서 B값 0.017은 작죠, 상당히. 그래서 연가설을 기억한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초능력이 있다, 증거를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그 4%를 더 맞춘 건데 이 100번 시행의 4%를 맞춘 것보다는 이 1000번일 경우에 그럴 때는 이 더 잘 찾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크기가 이 가설 검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